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전쟁광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건수를 또 잡게 되면서 중국 벗겨먹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주 심히 난감한데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과거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전쟁광이에요. 역시나 전쟁을 통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통해서 재선에 걸림돌을 없애게끔 재선이 고속도로처럼 쉽게 지나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거죠. 당연히 이번에도 역시나 홍콩 보안법,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라는 점에서 인권을 무시한다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서 전쟁을 펼치려는 것이죠. 전쟁은 역시나 무역 전쟁. 이것이 2차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2차 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역시나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서부터 반영되는 게 맞는 거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국내 증시는 무역 갈등, 무역 전쟁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우려와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커지게 되면서 조정이냐 상승이냐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증시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벌써 V자 반등 이후로 고가를 높이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꺾이느냐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미 경제 정상화 효과는 거의 8할 아니죠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에 반해 좀 덜 나왔습니다. 근데 놓고 볼 거는 이 위치가 2100에서 2200포인트 사이에 이 지수가 거품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한국 증시의 적정 가치가 2000포인트 전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꺾여도 할 말이 없죠. 최근에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미국은 이미 경제 정상화 효과가 지수 기준으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덜 반영된 거긴 한데 지수 기준으로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이슈 흐름이에요.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캔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만 봤을 때는 덜 나온 것 같지만 이슈 면에서는 다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과거의 똑같은 사례라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나 홍콩을 빌미로 해서 중국한테 태클을 겁니다.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느냐?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중국이 홍콩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중국 현지로 본토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됐고 어떻게 돼요? 피 터지는 싸움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겁니다. 홍콩에 거주하면서 중국 정부를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본토로 데려가가지고 말 그대로 아오지 탄광으로 데려가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게끔 하겠다. 그 의도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거죠. 역시나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보안법 역시도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시 목적으로 이러한 법안을 내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탐탁치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는 이걸 빌미로 해서 중국을 한 번 더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증시에서는 반응을 어떻게 했었느냐? 한국 증시에서는 3월에 여기죠.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원래서부터 워낙에서부터 2018년도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조정을 계속 받았던 것이고 특별히 저 홍콩 시위에서 조정이 발생된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왔었던 무역전쟁 피로감이 반영될 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도 역시나 이 비슷한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랑 비슷한 거 아니냐? 여기 A 위치랑 지금 A 위치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때랑은 좀 다르죠. 이때는 무역전쟁 해소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던 상태였던 거고
불확실성 축소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반등이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상화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발성 조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슈와 그리고 차트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 이게 안심할 주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은 안심할 단계이긴 하지만 유가가 아직 반등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유가 반등 때까지는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좀 디커플링으로 갈 수도 있죠. 지수는 꺾이는데 유가는 계속 오르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지수와 이슈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현재 경제 정상화 효과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계속 건수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무역전쟁 이슈로 인해서 눌리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 흐름이 예상이 되실 텐데, 이거는 국내 증시에만 반영이 되는 거고, 미국 증시는 무역전쟁 과정에서도 이따금씩 중국의 거센 반발에 흔들리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자가 취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라는 거. 기존에서부터 뭐 빵주라고 하죠. 중국 주요 기업들의 지수 상승이, 주가 상승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어 왔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본 이득으로 더 상승했다라는 거. 이번에도 역시나 노리는 거는 추가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기존에 취하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미국이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면서 노릴 만한 효과, 그것이 얼마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트럼프 계획대로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스닥은 9,500포인트를 넘어서 만을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이론에 따지게 되면은, 이론에 근거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계속 조정을 거치더라도 상승하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흔들린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있었느냐? 중국이 GDP 성장,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장중에는 계속해서 악재로만 비춰졌었는데 장 마감 후에 나오는 뉴스로는 비공개 목표치가 있었다.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대로 6%. 최근에 이거죠. 매년 분기별로 6% 이상 유지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2분기는 솔직히 어렵겠지만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게 중국의 암암리의 합의된 목표. 그러면은 2분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1분기 마이너스 6, 2분기 이제 평년 수준에서 플러스 한 3% 수준,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다시 6%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주가 차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노려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 정상화를 앞당긴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정확히는 트럼프가 또 태클을 걸겠죠. 코로나 퍼뜨려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은 놈들이 지네만 살겠다고, 이런 세계적 위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성장하는 것을 노린다고 질타를 하겠죠. 트럼프 성격상 그럴 게 뻔합니다. 그게 보여서인지 피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성장률 공백, 실망감이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예상대로 대규모 추가 투자 발표가 있었고요. 이 규모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은 이제 500조, 한국 돈으로 500조 규모고, 특별국채 발행은 17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추가 부양책이 실시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 상승, 중국 지수의 상승과 그에 따른 낙수 효과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을 건데,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지 말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국 증시 안정화에 따른 국내 증시 안정화 정도? 상승까지는 못하겠지만 하락을 방어해줄 이슈만으로 보기에 좋은 거. 그 정도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굉장히 사설이 길었었는데 국내 증시는 이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고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늘처럼 22일 금요일처럼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투입했던 자금들 회수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진짜로 막연하겠지만 삼성전자와 TSMC의 효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22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기대감, 하반기부터 내년에 있을 모멘텀을 띄우기보다는 눈앞에 닥쳐있는 차익 매물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이 있죠.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연기금과 그리고 정부 자금, 증시안정 펀드 자금이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아직 발동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정 수준에서 방어를 해줄 거라는 거. 1900포인트를 깨더라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당장은 좀 혼조세를 겪을 만한 구간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대형주가 이제 꺾일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신규 매수로 하기보다는 박스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별주 순환매, 업종 순환매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을 참 잘해요. 지수도 일정 부분 다 끌어올려 놨고 안정세도 되찾아줬고 그리고 지루할 틈이 없게 계속해서 테마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노려보시면 되겠고 정통적인 테마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으니까 지수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했더라도 다음 주 초반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1900포인트에 안착, 2000포인트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힘들 내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 시장에 맞는 종목도 간간히 진행하니까요. 무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